안녕하십니까? 오늘도 기업자원 통합관리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수업 내용 중에 어려운 내용이 있거나 이해하지 못하는 내용이 있어도 전혀 걱정하지 말고 편안하게 듣고 나중에 계약하면은 선생님하고 다시 한 번 더 수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ERP 도입의 성공 요소에 대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이 여러 가지 ERP를 도입했을 때의 효과를 이제 알게 되고 그래서 ERP 도입을 해야겠다라고 결정을 한 이후에 시간과 경비를 들여서 ERP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교육을 시킵니다. 그런데 어떤 회사는 그 도입을 잘해서 잘 활용하는 회사가 있는 반면에 어떤 회사는 실패하고 돈과 시간을 낭비하기도 합니다. 그럼 ERP를 도입했을 때 어떤 방법을 써야 성공할 수 있을까? 라는 걸 살펴보자는 겁니다. 말하자면 이 성공 요소를 따라가야지 ERP를 기업에 잘 도입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첫 번째 방법은 경영자의 관심과 기업 전원이 참여하는 분위기를 조성해야 합니다. 자, 가장 중요한 사람은 경영자입니다. 경영자가 ERP 프로그램을 돈만 주고 덜렁 사놓고는 그 다음부터 관심도 없고 뭐 옛날 방식을 자꾸 고집하게 되고 이렇게 되면 ERP 도입은 실패합니다. 근데 경영자가 반드시 우리 기업은 ERP를 활용해야 한다. 모든 사원들은 ERP를 공부해야 한다. 이런 관심과 열의를 보이면 성공하게 됩니다. 그리고 당연히 각 사무를 보는 업무자 담당자들이 ERP 도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지 ERP 도입이 쉽게 성공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경험과 지식으로 겸비한 인력으로 구성한다. 자, 경험과 지식으로 겸비한 인력은 뭘 얘기하냐면 우리 앞에서 배웠는 TFT 기억납니까? 태스크 포스 팀이라 그래가지고 TF팀이 이 ERP 도입에 어떤 대표자 역할을 합니다. 모든 직원이 동시에 같이 배울 수 없기 때문에 대표로 TFT가 먼저 이 팀에서 먼저 배워서 이제 그 직원들에게 업무를 안내해 주게 되는데 이 팀을 꾸릴 때 반드시 경험과 지식이 있는 그런 사람으로 꾸려야 한다는 겁니다. 그냥 뭐 아무나 제비뽑기에서 팀을 만든다거나 아니면은 뭐 단지 자리가 뭐 높은 자리에 있다고 이 팀에 들어간다거나 이런 게 아니라 실력 있는 사람으로 이제 만들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우수한 ERP 패키지를 선정해야 됩니다. 우리가 배우는 ERP 프로그램은 한 가지가 아닙니다. 우리나라에도 여러 가지가 있고 물론 대표적으로는 더존회사에서 만든 거라든가 영림원에서 만든 거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지만 그 말고도 더 많은 ERP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외국에도 더 많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먼저 시작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미국이나 유럽 쪽에 우수한 ERP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이런 프로그램들 중에는 우수한 프로그램도 있고 뭔가 이제 이렇게 허점이 있는 프로그램들도 있습니다. 그 중에 우수한 ERP 패키지를 잘 보고 선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한번 배웠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지속적인 교육과 훈련을 실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다 보면 중간에 모르는 부분이 나올 때 이 교육과 훈련 시간이 있다면 직원들이 불안감을 적게 느낄 것입니다. 다섯 번째, IT 부서 중심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하지 않는다. 이제 아까 앞에서 TFT를 만들 때 실력이 있고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IT 부서가 뭐냐면 컴퓨터 부서입니다. ERP가 프로그램으로 되어 있다고 해서 마치 이것이 컴퓨터를 잘 다루면 잘할 수 있는 게 아닐까라고 기업들이 오해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팀을 만들 때 컴퓨터 담당 부서에서 TFT를 만들어 버리면 결국 업무를 회계, 물류, 그 다음에 생산 이런 업무를 하는 걸 전혀 모르기 때문에 ERP 도입에 실패하게 됩니다. 그래서 컴퓨터 중심 부서가 아니라 현업 중심 프로젝트,
다시 말해서 회계, 물류, 인사, 생산의 현업에 일하는 사람들이 팀으로 꾸려져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6번째, 업무 단위별로 추진하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우리는 회계부서만 할게. 뭐 생산과 인사는 안 할 거야. 이러면은 이게 ERP가 제대로 도입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모든 부서가 함께 해야 됩니다. 7번째, 커스터마이징은 가급적 최소화시킨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커스터마이징이 무엇인가 하면 이 단어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주문 제작입니다. 예를 들어 선생님이 신발을 살 때 ABC마트에 가서 신발을 한 개 딱 샀다. 이거는 그냥 공장에서 다 찍어내서 만든 것 중에 선생님이 고른 겁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수제화하는 신발 가게에 가서 선생님 발치수를 재고 선생님한테 딱 맞게 신발을 만듭니다. 그러면은 그건 주문 제작, 다시 말해서 커스터마이징이 됩니다. 그럼 주문 제작은 굉장히 좋은 것처럼 보입니다. 나만의 신발이 생기죠. 그런데 ERP에서 커스터마이징은 좋은 것이 아닙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ERP에서 커스터마이징을 하게 되면 우리 회사만의 프로그램이 생깁니다. 그럼 굉장히 좋아 보이지만 나중에 우리 회사 프로그램을 수정을 하려고 한다거나 아니면 다른 프로그램을 더 확장시키려고 한다거나 이럴 때 우리 회사 프로그램이 일반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오류가 생기거나 비용이 더 많이 발생합니다. 다시 말해서 다른 일반화되어 있는 프로그램을 그대로 쓰는 것이 나중에 확장성이 훨씬 더 크다는 얘기입니다. 그래도 우리 회사만의 특징이 있다. 이거는 우리 회사에서 꼭 해야 된다 라고 하면 해야 됩니다. 그 하는 부분을 커스터마이징이라 하는데 그걸 하긴 하되 가급적 최소화, 가능하면 제일 적게 한다라는 뜻입니다. 자, 이번에는 ERP 도입을 이렇게 하면 실패합니다 라고 보여줍니다. 그럼 이렇게 하라는 뜻이 아니라 이렇게 하지 말라는 뜻으로 실패 요인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기능 부족입니다.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 관련 지원 기능의 부족으로 부분적 활용이 불가하거나 수정, 보완, 추가된 사항이 많아서 기간적, 금전적 손실이 발생한 경우 예를 들어 컴퓨터를 뭐 아주 이제 좋은 컴퓨터를 예를 들어 프로그램이 잘 돌아갈 수 있는 컴퓨터가 아니라 너무 오래되어서 프로그램이 자꾸 속도가 떨어진다거나 아니면 프로그램을 깔 때 어떤 기능이 부족해서 무슨 기능을 사용하지 못한다거나 이러면 이제 이미 이 ERP 도입은 실패했다고 보는 겁니다. 두 번째, 자질 부족입니다. 아까 얘기했던 TFT,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인력이 이 패키지를 구축하는 능력이 부족해서 그 기능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 경우, 쉽게 얘기해서 TFT의 자질이 부족한 경우 실패합니다. 세 번째는 사용자의 패키지 사용 능력, 이해 부족으로 기능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업무를 보는 담당자가 ERP를 써야 되는데 ERP를 쓰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한다면 당연히 실패하겠지요. 이걸 막기 위해서 뭘 해야 되냐면 교육을 시켜야 되고 훈련을 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 회사가 이미 ERP를 도입했다면 신입 사원을 뽑을 때 ERP를 충분히 사용할 줄 아는 신입 직원을 뽑아야 되고 이런 얘기입니다. 네 번째, 기업의 관심 부족인 경우 실패합니다. 시스템 사용에 소극적이고 특히 CEO가 사장님이 이런 ERP 도입에 관심이 부족하면 실패할 확률이 높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